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핵실험, 윤석열, 박정희를 보라. 참 그렇죠. 어제 그저께 방송이 끝날 때쯤에 거의 끝났는데 까치방송 TV에서 후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윤칼세 TV 운영에 여러분들 정말 후원이 절실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을 기다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칼럼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이미 예상한 거죠. 충분히 예상한 겁니다. 취임 보름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자마자 북한 김정은이가 한국, 일본, 미국을 잘 생각하세요. 서울, 도쿄, 워싱턴을 동시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ICBM,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이라고 하죠. 이를 섞어서 발사했어요. 장거리 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찌개로 발사를 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직접 발표를 했죠.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국민이나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성경 규절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죠. 이건 충분히 예상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15년 동안 잠이 들은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잠에 들어 있는 거, 평화라고 하는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 나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신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대한민국 5,200만 국민 중에서 가장 먼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윤석열 당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불행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김대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김대중에서 모든 게 시작된 거예요. 대한민국 안보의 비극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는 김대중의 야욕에서 출발한 거야. 이걸 모르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거야. 김대중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김정일이가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그건 장난감이다. 김정은은 핵 개발을 할 의지가 전혀 없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존경한다는 김대중이가 얘기한 거야.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 김대중 햇볕 정책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됐다. 분명히 당신이 말한 거야. 과연 자 봐라 이거야. 응? 윤석열 대통령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이게 평화가 정착된 거야? 어? 이게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신을 계승해야 돼? 답변을 해봐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북한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기본 인식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싹 긁어내야 돼. 한반도의 안보 위기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집권 15년에서 비롯되고 커진 거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마침내 김정은이가 장거리, 단거리, 서울, 부산, 도쿄, 워싱턴까지 때릴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고 핵무기를 갖게 된 거예요. 응? 그럼 북으로 쳐들어갈까요? 우대환님 들어보시라고. 누가 지금 쳐들어가자는 거야? 우대환님 누가 지금 쳐들어가자는 이야기야 지금? 이게 바로 환자야. 평화 환자. 나는 빨갱이라는 말은 하고 싶지가 않아. 우대환님한테. 그럴 리가 없지. 그런데 완전히 이 머리가 병이 들어있는 거야. 자, 지금 뭐라 그러냐. 한반도에 신냉전 구도가 생기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바이든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김정은이가 탄도미사일을 쏘고 또 핵실험을 완전히 이제 준비를 마친 단계까지 갔다라고 그 나온 것이 이른바 무슨 얘기냐면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반공 식별구역이라고 하시죠. 대한민국 공군이 지킬 수 있는 주한미군 공군과 함께 지킬 수 있는 이른바 카디스, KADIZ 거기를 무단 침입하고 하루 만에 김정은이가 이런 무력 도발을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좌파에서는 또 윤석열이가 등장해가지고 평화로웠던 한반도에 신냉전 구도가 생기고 있다. 이른바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패거리가 돼가지고 북방 삼각구도, 삼각공조체제가 형성됐고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이른바 남방 삼각안보공조체제 이 대결로 가고 있다. 이게 신냉전이다. 윤석열 때문에 신냉전이 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원래 한반도는 냉전 구도가 이건 완전히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냉전 구도가 유지되어 온 거예요. 무슨 신냉전이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사기를 친 거야. 사기를. 응?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북한으로 쳐들어가자는 이야기입니까? 김대중이가 좀 이 양반 지금 오늘 잘 만났어. 우대환님. 핵은 김영삼 때 완성됐다고. 핵이 김영삼 때 완성이 돼? 공부 좀 하셔. 공부 좀. 공부 좀 하시라고.
한반도 자체가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과 군사적 협조, 이른바 남방 3개국 군사 공조체제, 안보 공조체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친중으로 가고 친러시아로 가고 친북으로 가는 거야. 이게 무슨 윤석열이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추호라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의한 안보 위협에 추호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세와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자들의 안보 위협, 김정은의 안보 위협이나 도발에는 결코 협상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윤석열 대통령 당신부터 정말 차돌처럼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내용,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 북한의 핵 도발에 조금도 밀려서는 안 된다는 그 원칙, 2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유화책을 펴는 시대는 끝이 났다. 어떤 희생을 그렇게 말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대북 유화책을 정말로 끝내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돼. 정말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그 대북 유화책은 실패했고 실패한 걸로 판명됐다라고 말한 그 미국 CNN과의 인터뷰 내용을 국민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 돼. 그건 사기 평화, 위장 평화였다. 그래서 지금 누굽니까? 우대환 같은 이런 사람이 지금 윤칼세에 들어와 가지고 설치고 있다. 초지일관해야 돼. 바로 우대환 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럼 전쟁하자는 이야기냐? 이게 이런 사람들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같은 하늘 아래에서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바로 문재인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리에 대한민국에 남겨놓은 가장 치명적이고 악성적인 유산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머리를 황폐화시킨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머리를 완전히 무슨 문제든 간에 좌우 진영 논리로 달라붙게 만든 거. 이게 정신적 황폐화예요. 두 번째 뭐냐? 대한민국 국민의 머리를 친북화, 친중화, 종중 사대주의자로 만든 거야. 바로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게 종중 사대주의자고 친북주의자야. 나는 뺄갱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아. 뺄갱이라고 믿고 싶지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좌파 친북 세력의 총공세,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자 봐라, 윤석열이가 정권을 잡더니 전쟁이 밀려온다. 김정은이가 지금 도발하고 있다.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초지일관해야 돼. 대원칙이 뭐냐? 좌파 세력의 평화 공세에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지금 잠들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흔들어 깨워야 돼. 또는 해영접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세계는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바보야.
이건 뻔한 거예요. 정권 초창기에 윤석열을 길들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명박 꼴이 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 김정일이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미 다 합의해놨어. 왜 그러냐?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 만나려고 안달했거든. 그걸 알고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천안함을 때려버리고 폭침시켜버리고 연평도에 무자비하게 공격을 가한 거예요. 자, 지금 바로 뭐냐?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으로 가느냐? 이명박으로 가느냐? 아니면 철저하게 원칙을 고수해가지고 미친 개한테는 몽중이가 약이다 라고 했던 박정희로 가느냐? 미친 개한테는 몽중이가 약이다. 네?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것을 윤석열이가 김정은한테 보여줘서 김정은 길들이기로 역공을 해야 돼. 윤석열이가 타협하거나 굴복할 그 기미를 보이면 김정은이가 선제 핵공격 불사하겠다고 더 치고 나올 거야. 네? 그리고 중국이 더 윤석열을 몰아붙일 거야. 이것을 결정적인 계기로 삼아가지고 윤석열은 대선 때 약속했던 이른바 삼불정책, 중국에 대한 삼불정책을 완전히 포기해서 중국 길들이기로 가야 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봤죠? 바로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으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는 거야. 이건 뭐냐? 근본적으로 김정은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윤석열 길들이기인 거야. 이 윤석열 길들이기에 윤석열이가 추후의 양보라도 한다면 그걸로 윤석열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인 거야. 가장 중요한 거야.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문재인 정권 때 무너졌던 이른바 남방 삼국 그 안보 체제를 복원해가지고 김정은과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인 거야. 네? 이게 바로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고 그 맞짱을 떴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인 거야. 어? 그게 김대중이가 아니고 그게 노무현이가 아니고 그게 문재인이가 아닌 거야. 이건 완전히 사기 위장 평화였던 거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켰는가? 뭐? 박정희가 독재자? 인권을 탄압하고?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저 친북 세력, 저 좌파들이 말하는 대로 독재를 했다고 가정한다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켰느냐? 독재를 하지 않고 어떻게 김일성의 남침을 막을 수 있었겠냐 이게야. 윤석열은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 8월 18일 이른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도끼 만행 사건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담대하게 대응했는지를 알아야 돼. 응?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지금 박정희를 모방해야 돼. 응?
이른바 도끼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주한미군 2명이 도끼와 방망이로 주한미군 장교 2명이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살해가 됐어요. 그때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1976년에 북한과 비교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으면서도 인권 침해를 했다는 등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주한미군의 그 철군을 막았던 거예요. 노무현이가 뭐라고 그랬어? 미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형님 지켜주세요 했다는 거 아니야. 자,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2명의 미군 장교가 살해됐다는 보고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당시 유병현 합참의장, 그 전두환 정권 때 그 주미대사를 하신 분이죠. 그 유병현 합참의장을 통해 가지고 스틸웰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전달합니다. 나 박정희는 한미 양국이 합동으로 북한에 대해서 보복하기를 바란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김일성에 대해서 보복하자. 내가 앞장서겠다. 그 사건이 나자마자 그렇게 먼저 제안하고서 다음 날 8월 19일 제3사관학교 졸업식에 가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기염을 토합니다. 그 유명한 어록. 미친 개는 몽둥이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네? 미친 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 만약에 김일성이가 다시 도발할 경우 즉각 응징하겠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주한미군하고 상의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스틸웰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미루나무를 대한민국 군대가 베겠다는 거야. 대한민국 군대가.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나서겠다는 거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미군이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8월 21일 사흘 뒤에 오전 7시 대한민국 군대가 이 주변을 방어하는 상태에서 주한미군들이 그 미루나무를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때 청와대에 앉아있던 청와대 지금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냥 부셔버린 그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있던 박정희 대통령, 그 집무실에 박정희 대통령은 군화하고 철모를 갖다 놓습니다. 군화하고 철모를. 만약에 반발을 하면, 도발을 하면 내가 직접 군화와 철모를 쓰고 군화를 신고 철모를 쓰고 내가 북한을 때리겠다. 네? 그때 어떤 합의를 했냐면 북한군이 만약에 그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또 방해한다면 개성과 연백평화까지 치고 올라가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를 했어요. 그 합의를 한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집무실에다가 군화와 철모를 갖다 놓은 거예요. 만약에 북한군이 도발을 또 할 경우, 반발을 하고 또 할 경우에는 내가 직접 대한민국 군대를 끌고서
북한을 때려 부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마침내 김일성이가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김일성이가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의로 UN 사령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친 개는 몽둥이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가 먹힌 거야.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이 존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내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야, 이게. 윤석열은 여기에서 절대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머릿속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번에 완전히 지워야 돼.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성패라는 건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역대 대통령, 나 윤석열의 전임 대통령 중에 나는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되느냐. 답이 남아있는 거야. 이승만, 박정희를 모델로 삼을 경우에 윤석열은 북한의 핵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위대한 영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자기의 롤모델을 삼아가지고 또 협상 운운하고 짠다면 그걸로 윤석열은 완전히 정권 유지도 못하고 권좌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이 순간부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싹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라이벌은 누구냐? 나의 라이벌은 이승만, 박정희다. 응?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돼. 이 평화라고 하는 이 수면제를 먹고 지금 잠에 들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흔들어 깨워야 돼. 가장 중요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이른바 히틀러하고 평화협상을 맺자라고 했던 그 엄청난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투쟁한 처칠의 유명한 어록이 있어요. Never, never, never surrender. 결코, 결코, 결코 무릎을 꿇지 마라. 굴복하지 마라. 네? Never, never, never surrender.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한테 이 김정은의 이번 길들이기에 never, never, never surrender야. 여기서 윤석열이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 어제 제가 방송할 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razor thick win이라, 이 면도날 두께 정도로 가까스럽게 이겼다. razor thin win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LASER, 레이저 광선으로 순간 착각했어요. 근데 그걸 어떤 분이 지적을 했더라고. 댓글에 보니까. 바로 그 면도날 두께로 가까스럽게 이재명을 이겼던 이른바 정권의 지지 기반, 그 허약한 지지 기반을 결정적으로 극복해가지고 이 나라의 영웅적인 대통령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절호의 기회가. 네. 첫 번째는 이만큼 하고, 이게 흥분하다 보면은
이게 길어져요. 예, 예. 자, 두 번째입니다. 윤석열 새 만든 권성동 항명 사건. 자, 여러분, 제가 말했죠? 정치는 구조적이고 입체적이고 총괄적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이 하는 정치인의 언행에는 반드시 그 정치인의 이해득실,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이것을 우리는 감정을 빼고 그야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 한다. 자, 권성동이가 어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41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지켜봤는데 대통령이 취임한 지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 인사권이 잘못됐다라고 대통령을 정면 공격하고 권성동이가,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이죠. 이게 장관급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내각의 정책을 조율, 이 코디네이션 하는 그런 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 때의 초대 이 국무조정실장이 누구냐면 바로 그게 김동연 씨가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국무조정실장에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경제수석 윤종원을 지금 이 양반이 보니까 IBK 기업은행장을 하고 있더라고. 윤종원이. 근데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윤종원이를 국무조정실장에 시키면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절대 안 된다. 응? 그러면서 최소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정무직 자리 아니냐? 자신의 철학과 소신이 맞는 정부에서 일해야 한다. 내가 이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했다. 이게 완전히 권성동이가 대통령, 이제 임기가 15일밖에 지나지 않은 대통령을 완전히 화법이 뭐야? 이게 완전히 가르치는 거야. 나는 깜짝 놀랐어. 근데 물밑에서 대통령한테 건의할 수는 있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내각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 이것은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권성동이가 어제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근데 이 어투 자체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냥 가르치는 거야. 한마디로 건방을 떨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이게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거야. 이건 상식적으로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진짜 어디다 대고. 예? 이게 뭘 말하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첫째로 얼마나 지금 엉성한가, 허약한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 응? 킹메이커 안 봤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이재호가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조정실장 장관급 자리를 하나 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서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노발대발 떠들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완전히 이건 정말 콩가루 집안인 거야.
이건 권성동이가 지금 자기가 킹메이커라는 거 아니에요. 간이 완전히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설령 인사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 아니야. 응?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권성동이 자르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이거 완전히 권성동을 상황으로 모셔야 된다. 이게 그대로 적정, 그대로. 네? 근데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렇게 떠드는 것 말고도 언론에 대고 대놓고 윤석열을 조지는 이 소위 말하는 이건 명백한 항명이야. 이거 말고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게 보니까 한덕수가 이 국무조정실장 문재인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을 했던 윤종원이를 한덕수가 대통령한테 추천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한덕수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한덕수가 뭐냐면 대체 가능한 인사가 없다라고 내가 왜 네 말을 들어 이거 아니야. 내가 국무총리인데 왜 권성동 네 말을 들어? 원내대표인데? 이거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야. 그런데 이걸 잘 봐야 돼요. 권성동이가 지금 간이 내가 킹메이커인데 라고 하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배 밖으로 나왔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윤석열을 공개적으로 이건 조진 거야. 그리고 국무총리, 명색이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를 이렇게 조지는 그 진정한 배경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뭐냐면 윤석열 정권의 내부가 벌써부터 심각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징조라는 걸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권력 투쟁이야? 공개적으로 치고 나올 경우에 그 자체가 윤석열이가 깜짝 놀랄 정도의 항명이라고 틀림없이 항명인데 권성동이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배경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뭐냐? 권성동 불만의 뿌리가 이게 아니라 한동훈에 대한 윤석열의 편애, 한동훈을 소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윤석열의 편애에 대한 권성동의 뿌리 깊은 불만이 표출된 걸로 봐야 한다는 거야. 그 뿌리가 어디부터 갔느냐. 권성동이가 분명히 검수완박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분명히 제가 받아가지고 박병석 국회의장 검수완박 그 중재안에 도장을 찍고 의원총회까지 통과를 시켰어요. 의원총회까지. 그런데 갑자기 이게 돌아선 거야. 이준석이가 한동훈이한테 전화를 한 거야. 틀림없이 그것도 한동훈이가 이준석한테 대표님 전화 좀 주십시오 해서 아마 이준석을 소환했을 거라. 한동훈이가 딱 브레이크를 걸은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당에서 막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권성동이가 새가 돼버린 거 아니야. 응? 갑자기 권성동이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쪽팔린 거야. 응?
한동훈이가 문제 제기하니까 윤석열은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윤석열이가 빠지고 권성동이가 합의했던 그 합의사항 완전히 종이떼기로 백지화시키는 그 수모를 겪었어요. 권성동이가. 그리고 권성동이가 여러 가지 인사도 많이 추천을 했는데 틀림없이 한동훈한테 견제를 당했을 거라고. 이른바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님 그 사람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좀 알아보니까 그 사람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던 차에 한동훈이를 완전히 소통령 만드는 게 딱 나온 거예요. 법무부 장관 여기다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까지. 그 다음에 검찰총장 인사를 지금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다 해버렸어. 그러면 검찰도 완전히 한동훈의 하부기관이야. 네? 그 다음에 한국형 FBI가 법무부 소속이 돼. 한국형 FBI가. 그 다음에 상설특검도 그것도 도입해. 그래가지고 이 정권은 뭐냐? 그냥 한동훈 정권인 거예요. 한동훈 정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권성동이가 한동훈을 윤석열 대통령이 편애를 하는데 이걸 제동을 걸 수가 없어. 그러던 차에 권성동 입장에서 대의 명분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수석 한 사람을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정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에 앉힌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걸 딱 그냥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윤석열 대통령 한 방 조져야겠다 나온 게 바로 이 얘기인 거야. 그냥 딱 잡아서 윤석열을 공격했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까지도 다 얘기한 거야. 그게 뭐냐? 윤석열이가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 아니야. 권성동 대표뿐만 아니라 비서실과 경제부처에 있는 사람들부터도 반대 문자가 와서 고심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공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결정적인 계기를 찾은 거지. 이게 지금요 완전히 한동훈 정권인 거예요. 자, 대통령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한동훈을 매일매일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검찰총장, 한국 FBI, 특검, 상설특검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명실상부한 소통령인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 권성동이가 안 되겠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당선인 시절부터 얘기한 거예요. 권성동은 틀림없이 배신할 것이다. 이 권성동을 잘라야 된다. 이 인자를 자르고 정권을 시작해야 된다. 여러 차례 경고한 거예요. 그대로 적중한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미 한동훈 이 문제는 출발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한동훈 손을 들지 권성동 손을 들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야. 보세요. 지금 윤석열 밑에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세 사람만, 유일하게 세 사람만 윤석열과 스킨십이 없었던 사람이야. 이른바 이방인 용병을 데려왔거든. 이것도 내가 볼 때는 한동훈 작품이야.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이 인사도 한동훈 작품이야. 완전히 핫바지들 갖다 놓고 한동훈이가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을 말아먹게 했고 그 말아먹도록 윤석열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배경에서 작용하고 있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소위 말하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른바 3인 정치 공동체 정권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그대로 적중한 거예요. 자, 여기서 윤석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권성동을 빠르면 빠른 시간 내에 제거를 하는 수밖에 없어. 이른바 정권 내 킹메이커, 정권 2인자가 이렇게 설치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른바 영원한 2인자, 처세의 달인이라고 하는 김종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박정희 세력한테 모함을 받아가지고 중앙정보부장이 된 지 1년 만에 자의반 타의반 의를 떠났어. 역대 정권 2인자들은 다 맞아 죽었거나 쫓겨났어. 2인자들은. 근데 JP만 살아남은 이유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조카 사이였기 때문에, 친인척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네. 설명이 쫙 되죠. 정치를 구조적이고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야. 설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정치인의 언행 속에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있다. 이것은 권성동이가 윤석열한테 항명한 것은 권성동이가 윤석열한테 직접적으로 대드는 게 아니라 이게 한동훈과의 권력 투쟁에 뿌리가 있다는 거다. 나는 이게 기가 막힌 분석이라고.